안녕하세요. 옵트입니다. 이번 방문한 곳은 도곡동에 위치한 도곡여울입니다. 매봉역 인근 한적한 오피스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일전에 올린 토리시오 방문기에서도 이곳을 언급했었는데 며칠 전 갑자기 토리시오가 영업 종료 공지를 하고 문을 닫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주변에 의하면 금방 준비해서 다시 오픈하신다고 하니 소식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저녁에만 운영하는 이자카야로 열석 카운터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는데 운영과 접객의 원활성을 위해서인지 따로 전화는 없고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만 예약이나 문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주말은 인기가 많아 예약이 일찍 끝나는 편인 것 같으니 미리 한두 주 전에는 자리 문의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2인당 주류 한 병을 필수로 주문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엄청 비싼 가격부터 시작하는 곳은 아니고 무엇보다 메뉴 가격이 만원대를 넘는 메뉴가 거의 없어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지만 포션 사이즈가 작은 편이라 2명이 가면 적어도 5, 6가지는 주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정적이라 차분한 분위기에서 술 마시기 좋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접객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엔 본인 신념에 따라 굉장히 단호박인 접객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곳을 자주 가지 않는 일행이 먼저 도착해 있었던 상황에서 전해준 스토리인데 이게 너무 웃겼네요. 비슷한 타임대를 이용하던 다른 테이블에서 저렴한 금액대에서 술 추천을 요청하자마자 셰프님께서 가격대로 추천해달라고 하면 추천 못한다. 본인의 취향을 이야기해달라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셨다고 전해주며 조금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선 분위기 파악이 안 된 상황이지만 일행의 술 취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카톡으로 사케를 고르고 정시에 도착해 메뉴판을 한번 정독하고 빠르게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우선 사케는 코센 준마이를 주문했습니다. 살짝 오일리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뒷맛이 메뉴에 사시미류 아니면 튀김류들이 꽤 많아 너무 일지감이 드지 않게 어울릴 것 같아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와이프는 이런 소주나 중류주를 잘 마시지 못해서 한두 잔 정도 같이 마시고 주로 마실 하이볼도 주문했는데 마셔보진 않았지만 알코올 비율의 정도가 아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탄산수는 탄산이 강한 태국 싱하소다를 사용해서 탄산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사시미류는 모든 이자카야가 그렇듯 당일에 사용 가능한 6종 정도를 구성해 딱 12피스 아니면 18피스로 구성해 다양한 인원이 와도 시켜먹기 편하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이 가격대에 이런 구성으로 먹을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감안하고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만 이날에 전반적으로 날 생선이 포함된 메뉴들은 퀄리티의 이슈일 수도 있고 염지를 하는 과정에서의 이슈일 수도 있겠지만 살에서 탄력이 느껴지는 부분 없이 대부분 몰캉한 식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사시미 디쉬를 제일 처음 받게 되는데 바로 여기 괜찮다, 좋다는 임팩트를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개인적으로 등푸른 생선에 소주류를 마시는 걸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함에도 사바나 이소베 막기를 먹을 때에도 사케가 바로 시원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 뜸을 들였던 부분도 있긴 한데 역시 계절의 탓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후에 또 다시 방문한다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조금 아쉬웠던 메뉴가 이소베 막기였는데 평소에 먹던 스타일에 비해 맛의 레이어가 조금은 단조로운 감이 있어서 매력 포인트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준비된 메뉴는 한치튀김이었는데 질기거나 과하게 바삭한 튀김이 아닌 이상적인 오징어 튀김이라 아직 튀김에 소주 마시는 게 좀 어색하기는 한데 오히려 이 메뉴와는 되게 시원하게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레몬을 살짝 뿌리고 옅은 간장에 찍어 베어 무는데 질긴 부분 없이 뚝 끊기면서 부드럽게 오징어가 느껴지고 겉에는 푹신한 튀김옷으로 감싸져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게르치, 흑금테라 불리오는 생선을 구이로 준비해 주시는데 일반 금태구이도 있긴 하지만 근래 금태를 워낙 자주 먹었던 것 같아서 흑금테로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식감은 금태보단 삼치와 장어 중간 느낌이 좀 있었는데 같이 내주신 오이짠지와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았고 중간중간 무 오롯이를 같이 먹으면 팔레 클렌징이 돼서 단순했지만 구성력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특히 소주류는 굉장히 향이 없기 때문에 소스의 간이나 풍미가 너무 강해지면 확 다운되는 느낌이 들어버리는데 숯불에서 구웠을 때도 그 향에 의해 압도될 수 있는 부분을 오이와 무로 잘 완충한 것이 클래식하지만 인상적이었고요. 아지 후라이는 생각보다 사이즈도 컸고 양도 많아서 놀랐는데 역시 마요네즈를 옅게 싹 발라서 먹으면 살짝의 산미와 지방의 느낌 때문에 별 맛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정갱이를 매개체로 훌륭한 술 안주가 됩니다. 이때 셰프님이 슬며시 저를 알아봐 주셔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제가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는 걸로 추천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탄산감 있는 사케,
그리고 앞서 마셨던 것과 비슷한 류 두 가지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근본적인 느낌의 사케를 마시고 싶어 후자를 택했습니다. 처음엔 드라이함이 느껴지면서 혀에 자극을 주는 포인트와 적당한 당분감이 느껴져 안정감을 주는 사케였습니다. 식사류로 한치와 우니를 넣은 냉소밥 그리고 사바 봉초밥을 주문했습니다. 면을 먹을 때마다 중간중간 한치가 면과 비슷하게 씹혀 다른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런 술집에서 술도 살짝 깰 겸 시원하게 먹기 좋았던 메뉴였습니다. 봉초밥은 크게 3피스로 나눠주셨는데 조금 더 심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같이 내주신 생강 피스로 조금 그런 기분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좋았습니다. 마무리론 게살고로케를 먹고 적당히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전반적인 터치가 좀 러프하기는 하지만 이게 또 이자카야의 매력이라면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각 장소만의 운영 방식이나 특징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보신다면 더욱 다양하고 재미난 곳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